너 최저국적이야. 동점이 많아요. 동점이. 왜 저런 거야?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우리 태호가. 그지? 일주일 전에도 계속 저랬어요. 그래? 때마다 불도 켜고 막 뭐 내가 지금 복도 불 켜고 네가 저기 불잖아 새끼. 복도 불 켜고 내가 나와서 먹었어? 아 원래 켜져 있어. 태호가 드디어 중2병에 걸렸구나. 아니 와 하지만 웃을 때마다 그게 중2병이야, 중2병. 혹시 자, 1번 한번 봅시다. 킥 테스트. 1번에 이 지구의 공전 주기가 365일 정도 되는데 만일 만유인력 상수가 2배, 태양 질량이 2배 이렇게 되면 지구 공전 주기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자, 요거는 1번은 우리 구심력 있죠? 그죠? 이게, 공전이 거의 원운동에 가까운, 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원운동으로 생각하면, 자, 만유인력이 구심력으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R 제곱분의 G, M, 요건 태양, 요건, 뭡니까? 지구 질량,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전궤도 반지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공전궤도 반지름. 자, 그런데 요게, 구심력이기 때문에, 구심력에서 우리는 뭘 사용해야 되냐면, 주기를 지금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각속도가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M, R, 오메가 제곱.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요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M, R, 오메가 제곱에 T분의 2파이. 이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T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자, 요것과 요것을 비교를 하는 거니까 질량 일단 날려주고. 그죠? 자, t를 이쪽으로 보내볼게요. t의 제곱은 나머지 다 이쪽으로 보내봅시다. 자, 그러면 gm은 분모로 가겠죠? gm. 그죠? 이행할 줄 알죠? 그 다음에 r제곱은 이쪽 분자로 올라오고, 요건 4파이 제곱이 되니까 4파이 제곱 되고, r은 3승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였어요? 이게 조화의 법칙이잖아. t제곱은 k의 r의 3승 이거잖아. 그죠? 야, 이게 k 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만유인력 상수하고 태양 질량만 변한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만 보면 t 제곱이 무엇에 비례한다? gm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t는 루트 g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2배, 이것도 2배라고 했으니까 루트 4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배 이렇게 돼요. 원래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수로 따지면 뭐 한 184.5일 정도 되죠. 누가 182라고 썼던 게 있던데 내가 맞게 해준 거야. 알겠지? 어차피 약이니까 거의 2분의 1배 됐으니까 선생님이 맞게 해줬습니다.
됐죠? 2분의 1배라고 써도 되고, 이거는 무엇에? 지구 공전 주기의 2분의 1배. 아니면 정확하게 날짜를 184.5일 정도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2번. 2번은 무슨 얘기냐면, 달의 질량이 지구 질량의 81분의 1배인데, 그죠? 지구하고 달 사이에 물체 무게가 없어지는 위치. 요걸 이제, 라그랑주 포인트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얘가 질량이 M이야. M1이라고 해볼게. M1. 그 다음 달이 M2. 자, 여기 지구. 이거 달. 근데 여기 어떤 지점에 M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당기는 힘하고 여기에서 당기는 힘이 어떻다? 같으면, 즉 여기 F1이고 이거 F2라고 했을 때 이 두 개가 딱 같으면 얘 무게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이 당기는 힘은 무슨 힘이에요? 만유인력이죠. 그죠? 만유인력이 같다라고 두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G에 자, 여기를 R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R1. 여기서 여기까지 R2. 이렇게 잡으면 R1 제곱분의 M1 M. 그죠? 자, 요것이랑 또 무엇이 있죠? F2. 크기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자, R2의 제곱. 그 다음 M2 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필요 없는 거는 소거해보자.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R2 제곱분의 R1 제곱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게 이쪽에 가니까 이렇게 되겠네. 비례관계네. M2분의 M1. 맞죠? 자, 그러면은 요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요게 얼마죠? 요게 1일 때 요게 81배 정도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재선아? 눈 뜨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맞아? 자, 요게 이 얘기네요. 여기가 9, 이럴 때 여기가 1 비율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지구로부터 따지면 얼마라고 하면 될까? 지구로부터 따지면 지구와 달 사이에 10분의 9 지점이 되는 거예요. 10분의 9 지점. 맞아요? 이 포인트를 어떻게? 지구에서 따지면은 지구에서 어느 정도 지점이냐 하면 지구에서, 자, 이걸 말로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 지구와 달 사이의 10분의 9 지점에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구로부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정렬은 아예 그림을 그려버렸어요.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정확하게.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네, 애들. 이거잖아. 3번은. 그죠? 태양에서 목성까지 평균 거리는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의 약 5배이다. 약 5배이다. 그럼 목성의 주기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니? t는 이렇게 되겠죠. 5의 세제곱이니까. 그죠? 지구가 공전 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그죠? 이만큼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거 쓰면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지면으로부터 H지점. 자, 여기 H. 여기가 H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구 반지름, 여기 중심이면 여기 R이다. 자, 여기 있는 이 인공위성이 있다. 그러면 요 V, 요거 얼마로 해서 돌면은 이 빙 도는 인공위성이 되느냐. 그 얘기죠. 여기도 오타가 좀 있네. 3학년 문제도 막 오타 있고 난리더니 졸면서 쳐가지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것도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만유인력이 90력과 같다. 그런데 이때는 주기를 쓰고 싶으니까 요 오메가가 있는 식을 쓴 거죠. 근데 요거는 선속도 요거 구하고 싶으니까 뭐 쓰면 되는 겁니까? 만유인력이 90력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거 쓰면 되겠죠. R분의 자, R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분의 MV 제곱. 그죠? 자, 필기들 하세요. 엉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요것이 무엇과 같다? R 플러스 H의 제곱분의 G, M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인공위성의 질량이 스몰 m, 요게 지구가 라지 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날라가고요. 자, 요거 날라가죠. 그죠? 그러고 나니까 자, V 제곱이 이 값과 같은 거니까 V는 R 플러스 H분의 GM 이렇게 되겠니? 여기 답이죠. 여기 그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R 플러스 H분의 MV 제곱이 뭐예요? 이거 90력. 90력씩이야. 90력이 무엇이 90력으로 쓰였다? 만유인력. 식성이 맨날 그거예요. 처음에는 식이 왜 이렇게 많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90력씩 한 종류. 알겠어요?
근데 이제 R분의 MV 제곱도 있고 MR 오메가 제곱도 있을 뿐이에요. 90력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근데 90력으로 될 수 있는 힘은 종류가 많잖아. 그 종류가 무엇냐에 따라서 그 종류 힘의 법칙으로 정의되는 그 힘의 식을 써주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책을 한번 펴보세요. 아직 적고 있나?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재들 있죠. 그죠? 이 교재는요, 고등학교 중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 과정에서 제일 고난도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중학교 과정을 다 포함하고요. 고등학교 과정도 다 포함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대학 과정에서 즉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는 것도 소수 좀 포함되어 있고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걸러서 빼버리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역학이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뉴턴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뉴턴이 뭘로 기술했다고 그랬어요? 걔가 뭘로 그걸 기술했을까? 썼을까? 어떤 방식으로? 응? 노트 AD 아니면 네, 그건 어디에다 했느냐고 미적분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해놨거든. 알겠어요? 실제로 일반 물리학 가면 똑같은 걸 배워요.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있지? 그걸 똑같은 걸 배우는데 이제 미적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통은 2차원 평면 정도까지 배우죠? 그죠? 그게 이제 3차원 공간으로 해서 확장해 가지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한을 어느 정도 걸어 놨는데 이 교재는 그 바로 밑바닥까지 쫓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하이탑 교재들 알죠? 하이탑 교재 시리즈들 중에서도 가장 좀 악명 높은 그런 교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도 지금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 풀어와봐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 전부 다 질문하면 뭐 진도가 안 나갔잖아. 예.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할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킥 테스트를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내주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수학 과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배우면 알겠어요? 수학 실력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요게 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수학 뭐 배우고 있어요? 어떤 과정 배우고 있니? 유리함수. 아직은 조금, 그렇죠.
함수는 배웠어요? 함수는 어디까지 배웠니? 그냥 유리함수? 그래서 그 수학적인 실력이 조금 올라오면 요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내용 위주로 바로 다 드리려고 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건 뭐 여러분들 실력으로 충분히 다 되는 거지. 다 되는 건데 이제 뒤쪽에서 난이도 조금 높은 수학 내용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인 내용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막 수학으로 막 이렇게 해놔도 결국은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물리적인 게 안 나오면 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계산 과정 좀 틀려도 괜찮아. 계산 과정 좀 틀려도 돼. 선생님도 많이 틀려. 하다 보면 막 헷갈리고, 하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 제일, 중심에 둬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이 뭔지. 알겠어요? 그걸 항상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 복습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 새 책 그 운동량과 충격량부터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 이건 뭐냐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있었죠. 운동 방향식이 뭐였습니까? F는 MA 이렇게 나왔던 거 있죠. 그죠? 사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등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뉴턴 운동 법칙 하면 물체가 있을 때 힘이 작용하고 이게 하나면 되는데 두 개, 세 개, 여러 개가 되면 이걸 일일이 다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세우기 난감해지는 게 됩니다. 여러 개의 물체가 되면. 알겠어요? 그걸 일일이 전부 다 이게 이렇게 가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튕겨나가기도 하고 막 그럴 때 이걸 가지고 다 하려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도입한 물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운동량이란 건 뭐냐면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빠르게 V로 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뭘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느냐면 운동할 수 있는 양, 그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이 둘의 곱으로 표현합니다. 질량과 속력의 곱. 알겠어요? 자, 뭐라고? 운동량은 질량하고 속도의 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운동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P 하면 P는 벡터량입니다. 벡터량. 벡터량 뭐라고 그랬죠? 방향을 중시해야 된다. 직선에서의 운동만 따지면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냥 더하기 빼기 위주로만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평면일 때는 뭐 써야 된다? 평면일 때는 벡터의 덧셈 뺄셈을 써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3 더하기 4가 7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요?
평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질량은 요건 스칼라량이라서 그냥 m. v가 속도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은 누구 따라가요? 속도의 방향 따라가요.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봅시다. 이게 2kg이고 이게 5m/s로 가고 있어. 그죠? 그러면 운동량은 얼마니라고 얘기하면 이게 얼마예요? 10. 다음에 단위는? 킬로그램 하고 요거 곱한 거니까 미터/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 그럼 이게 운동량의 단위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별거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얘가 변하지를 않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 운동량이래. 그럼 이건 무슨 말과 같은 걸까요? 그렇죠. 속력이 안 변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등속 직선 운동은 그냥 쭉 간다 이런 얘기가 같은 거야. 그럼 이거 뭐 얘기할 필요가 있나? 별로 없지요? 그죠? 근데 갑자기 시간이 좀 지났더니 얘가 이쪽으로 8m/s가 됐대요.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대. 그럼 얘는 운동량이 어떻게 된 거야? 16kg/s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 물체에 힘을 가한 거야. 힘을 가했는데 얼마나 가했느냐? 어떤 시간 동안 가했다는 얘기야. 이 힘을 어떤 시간 동안 가했더니 얘가 이렇게 변했대. 그런 말이죠. 힘을 어느 방향으로 가했을까요? 예, 운동 방향으로 가했으니까 이게 더 빨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뭘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운동량의 변화량. 화살표 붙여야 되는 선생님 요건 그냥 안 붙인 것 뿐이야. 알겠지? 자, 벡터량이라고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거는 얼마일까요? 6이죠. 자, 나중에서 처음을 빼니까 6이 됐네요. 자, 그런데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이죠.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6만큼 더 증가를 했네. 즉, 처음에는 이만큼 10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죠? 자, 여기서 16만큼 됐죠? 그죠? 16. 여기 이제 16입니다. 16. 그랬더니 실제는 얼마입니까? 6만큼 변화를 했네요. 그죠?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요거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화살표가 벡터죠. 벡터 화살표예요. 이게 나중이고 이게 나중이고 이게 얼마야? 이게 처음이죠. 처음. 그래서 나중에서 처음 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처음 쪽 화살표 끝에서 나중 쪽 화살표 끝으로 가면 그게 변화량이 된다. 기억나니? 이걸 삼각형으로 그리면 만약에 이런 각도로 생겼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죠? 이게 10이고 이게 16이라고 해볼게. 지금 이거는 직선상에서 변화 생긴 걸 표현한 거죠. 만약 직선상이 아니고 평면상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세타로. 그러면 이게 처음이고 이게 나중이야. 그지? 그러면 변화량은 어떻게 표현할까? 화살표를.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어줘야지 이게 델타 P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 화살표 끝에서 나중 화살표 끝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 알겠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수식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건 뭡니까? 직선상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면상에서도 일어나는 걸 알려면 이걸 익혀두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이게 무엇과 같은 거예요? 요거하고 요것을 뺀 것과 같은 거죠. 그죠? 이거 어떻게 구할래? 자, 요거 60도라고 해볼게요. 60도. 자, 저 크기 구해봐라. 얘들아, 요 크기 구해봐라. 크기 구할 수 있는 사람. 잠깐만요. 식이라도 써봐. 식만 쓰면 되는 거니까. 딱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저 구할 줄 알아야 된다. 니네들은, 어? 딱 안 떨어져요. 딱 안 떨어지겠지, 뭐. 나도 계산 안 해봤지. 잠깐만요. 무슨 공식 써야 되지? 야, 벌써 다 까먹은 거야? 이것도 다 알려주세요. 루트. 맞는 걸 그냥 다 알려주세요. 아니, 나 풀었다니까. 나 풀었어. 아, 풀었어? 풀었어? 일단 다 알려주세요. 써볼게. 아니, 루트 맞잖아. 마이너스에, 그치. 16 곱하기 10 하고, 코사인, 2가 붙어야지. 160이 아니고, 2 곱하기 16 곱하기 10에 코사인 60도. 이렇게 되겠죠. 여기 기억나니? 14. 자, 다시 보세요. 요거 A, 요거 B, 요거 세타라고 했을 때 요게 뭡니까? A 플러스 B 벡터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구해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 그죠? 자, 그런데 여기 A고 B다. 자, 이렇게 됐어요. 요게 세타. 그럼 요건 뭐야? 요거는
A 빼기 B입니까? B 빼기 A입니까? B 빼기 B 빼기 A예요. B 마이너스 A. 이거 벡터라고 했을 때 알겠죠? 자, 요것은 뭐가 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이 다 유도할 줄 알죠? 할 줄 모르나, 지미? 다음 시간에 요거 한번 낼까? 기태로. 유도 과정 안 적으면 점수 안 주고. 유도 과정은 별거 없어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요 직각이죠. 그죠? 그러면 요 길이하고,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이용을 해가지고, 자, 이걸 알고 싶으면 이 길이와 이 길이만 알면 되죠. 그럼 피타고라스잖아. 그죠? 이게 뭐냐면 요 녀석 길이죠. 그죠? 그럼 요게 A라고 했을 때 여기가 뭡니까? 세타죠. 세타. 그럼 요거는 뭐가 되니? 요거는 A 사인 A 사인 세타고 요거는 A 여기 코사인이죠. 코사인. A 코사인 세타고 여기가 A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B 더하기 A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 더하기 A 사인 세타의 제곱해서 그거 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가 이게 얼마라고 했어요? 이게 1이라고 했죠. 이거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뽑아내버리면 이게 나옵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90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각하고 요 길이만 알면 요거 구할 수 있네. 맞죠? 그럼 요거는 얼마입니까? 요거는 A 사인 세타. 맞아요? 그러면 요 길이는 B에서 A 코사인 세타 빼면 요만큼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알겠어요? 예. 요게 제일 기본 사항입니다. 우리 이제 평면상에서 벡터 덧셈 뺄셈. 알겠죠? 예. 도연아 알겠지? 모르겠다는 표정인데. 뭐 낼까, 도연아? 다음 킥태. 덧셈 낼까, 뺄셈 낼까? 제 원하는 거 내시죠. 그럼 두 개 다 낼까? 유도 과정 써. 그림 그려서, 자, 할 수 있겠죠? 지민이 할 수 있겠니? 너, 둘 중에 하나라도 못 맞추면 너 가만 안 둬. 자, 어쨌든, 운동량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힘이 작용했을 때, 어떤 특정 시간 동안 힘이 작용했을 때 운동량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2kg짜리가 10m/s로 가서 벽에 쿵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직선 운동으로 튕겨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실제로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정합시다. 그렇죠? 무조건 조금은 떨어지게 돼 있죠. 중력을 받으니까. 근데 그냥 직선상 짧은 거리라서 그냥 직선상 튕겨 나온다. 이렇게 가정하고 자, 요게 5m/s로 나왔어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 찾아보세요. 구해보세요. 30. 네? 30 맞잖아. 아, 네? 어? 30 맞잖아. 야. 아 30. 이 30이 확실히. 맞잖아. 자, 암산하지 말고 빨리빨리 막 그려봐. 아 노말이 아니고. 내 저게 저거 10만큼 왜 30이요? 방향이 방향이 바뀌잖아.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걸로도 할 줄 알고 그림으로도 할 줄 알면 어떤 게 빨라요? 그림이 빨라요? 숫자가 빨라요? 뭐 숫자 빠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림이 빠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얘의 운동량, 처음 운동량은 이쪽으로 20입니다. 20. 그죠? 20. 그 다음에 얘는 얼마입니까? 10이죠. 5 곱하기 2니까 10. 10인데 이쪽 방향으로 10이죠. 그죠? 그러면 처음이 얘고 나중이 얘니까 처음 여기서부터 그죠? 나중 화살표 끝 지점을 쫙 가주면 되죠. 이쪽으로 30만큼 변한다. 알겠죠? 숫자로 한번 해볼까요? 직선상 운동이니까 나중이 얼마입니까? 나중 요건데 자 우리가 한쪽을 이게 속도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한쪽을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이쪽을 마이너스 잡겠다 하면 이쪽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는 거고 여기를 플러스로 잡겠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는 답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답을 뭐 마이너스 30요 이렇게 적으면 맞는 걸까? 이렇게 잡으면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아요. 아 잠깐만요. 예. 맞아요. 자, 문제는 이렇게 줬는데 답을 이렇게 적었어. 맞아요? 틀려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뭐라고? 오른쪽을 플러스로 그걸 자기가 쓰면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에다 답에다 같이 써줘야 돼요. 자기가 플러스를 어느 쪽으로 잡고 마이너스를 어느 쪽으로 잡았는지. 그러면 자 이렇게만 적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뭐라고 해야 돼? 여기에서는 방향 표시가 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른쪽 왼쪽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30 이렇게 하면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마이너스 잡았고 이쪽을 플러스로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플러스 30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도 왼쪽인 건 변함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마이너스 표현하든 플러스로 표현하든 상관이 없다. 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해가니? 이해가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을 예를 들어 플러스 잡고 이쪽을 마이너스 잡았다. 그러면 나중에 이쪽이 마이너스 얼마? 10이죠. 빼기에 얘가 플러스 20이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는 내가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 잡았기 때문에 왼쪽으로 30 이렇게 해줘야 답이 된다니. 만약에 운동량의 변화량 크기만 물어보면 30만 적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가 이렇게 튕겨 나와서 이렇게 간 거죠. 얘들아, 하나 물어볼게. 이걸 공이라고 해볼게. 공은 누구한테 힘을 받았을까요? 분명히 힘을 어떤 특정 시간 동안 받아서 변한다라고 했잖아. 저 공의 운동량이 변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한테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벽으로부터 어느 쪽 방향으로? 왼쪽으로, 이쪽으로 힘 F만큼 받았겠죠. 그죠? 자, 그럼 공은 힘 안 줬나? 이 힘의 반작용은 뭐예요? 공이 벽을 밀어요. 그렇죠. 공이 벽을 미는 힘이 되겠죠. 이렇게 F가 나오겠죠. 그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겠지요. 자, 요 힘이 작용한 시간을 T라고 생각해 보자. T초. 그러면 요 힘이 작용한 시간은? 얘도 T초겠죠? 맞아?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충격량이라고 불러요. 충격량. 알겠어요? 충격량. 자, 다시. 뭘 충격량이라고 한다? 물체가 어딘가에 부딪혀가지고 힘을 T초 동안 가하겠죠. 어떤 특정 시간 동안 가하겠죠. 그러면 충격량을 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충격량.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시간. 요 충격량을 우리가 I라고 두고요. 이 I는 요것도 벡터량입니다. 벡터량. 자, 그리고 힘은 F인데 이거 당연히 벡터량이죠. 그죠? 그리고 시간은 스칼라량입니다. 스칼라량. 그러면 얘 방향은 힘 방향 따라가겠네. 힘 방향 따라가겠네. 자, 근데 F는 우리가 MA라고 알고 있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에다가 MA 한번 집어넣어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A는 뭐야? A는 가속도니까 T분의 V-V0가 되겠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게 되겠죠. 특정 시간 동안. 자, 여기다 집어넣어봐. 자, 이 시간하고 이 시간 같겠죠. 자, 뭐가 나왔습니까?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 아니야. 우리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냥 운동량보다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량이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야. 그냥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데 힘이 어떤 특정 시간 동안 가해지면 얘가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걸 우리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는데 직선상이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한쪽을 플러스 한쪽을 마이너스. 그러나 평면상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이 변화량이 생기겠죠? 그죠? 생겼는데 이거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 바로 이 충격량과 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여기에서 힘을 얼마나 줬고
몇 초 동안 줬느냐에 따라서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죠? 만약에 이걸 0.1초 동안 힘 F를 줬어요. 그러면 뭘 알 수 있다? 힘을 알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힘을 몇 뉴턴 줬기 때문에 변화량이 이만큼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는. 160. 뭐라고? 에? 정리해라? 에? 여기. 그렇죠? 예. 60뉴턴을 줬기 때문에 0.1초 동안 주면은 변화량이 6만큼 생긴다는 거야. 똑같다는 얘기야. 얘가 무엇과 같다? 얘랑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탱 부딪히고 나왔는데 30만큼 변했죠. 이 30만큼 변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벽이 공한테 힘을 T초 동안 가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공도 벽한테 똑같은 힘으로 T초 동안 가했다. 근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알겠어? 충격량을 어느 쪽으로 받은 거야? 이쪽으로 얼마만큼? 공이 30만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도 실제로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겨야 정상이잖아. 근데 얘가 버티고 있으니까 안 생긴 거죠. 이 충격량의 변화량 값이 여기에서는 얘한테 다 흡수가 되는 거야. 그 흡수된 게 나중에 뭘로 가느냐? 에너지로 해서 이 분자들 있죠. 벽에 있는 분자들. 걔네들의 열운동으로 가는 거야. 진동으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뻥뻥뻥 던지면 그 던진 지점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보지만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현상은 그런 겁니다. 에너지가 어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야. 내가 여기서 밥 먹고 에너지를 가지고 집어 던지죠. 그죠? 나의 에너지가 공한테 전달돼서 여기에 계속 쿵쿵쿵 부딪히면은 결국 벽은 이동은 안 했지만 벽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운동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뜨거워져서 열로 가는 거예요. 그 열이 나중에 식으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공기 분자들을 데워주고 그게 점점 퍼져나가면서 그냥 우주에 존재는 하는데 거의 뭐 다 퍼지니까 우리한테는 의미 없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충격량 있죠? 충격량은 무엇과 같다? 이걸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I는 하면 FT, 델타 P는 하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된다. 그게 1차원 직선상이냐 아니면 2차원 평면상이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달라질 뿐이고. 화장실에 가서 선생님 그거 뭐? 많이 아픈 거 그냥 풀어도 돼요? 뭐 어떤 거? 전교제. 미리 풀어놔도 돼요. 연습하셔도 돼요. 나중에 이거 조금 빨리 풀면 이게 지금 몇 월까지 할 거냐면 4, 5, 6,
6월까지는 할 거거든? 근데, 4월 달에도 시험 대비가 있을 것 같고, 그죠? 6월 달에도 시험 대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너무 빡빡해서 이거 4, 5, 6에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최대한 가보고, 이제 그게 되면, 저기 뭡니까, 앞교재 문제도 좀 풀든지, 아니면 기회가 없으면 더 뒤쪽에서 풀든지 하긴 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지는 못해도 그 실력 향상 문제들 있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좀 최대한 풀어 드릴 거예요. 이거 다음에는 뭐예요? 어떤 거? 이거 이거 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학 나가야죠. 전자기학. 전자기학 다 하면, 이제 파동역학. 크게 세 파트로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리는. 역학, 그 다음 전자기학, 파동. 이렇게. 그게 세 가지. 이렇게 신입생 많았네. 그게 그만 뒀다라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도. 두 타임 듣고 거의 뭐, 모르겠다. 그러니까, 선행이 전혀 안 돼 있거나, 그죠? 자기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이런 수업 듣고,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지금. 선생님 볼 때는. 몇 시간 와가지고 이거를,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거 고3들보다 난이도 높게 해주는 거예요. 높은 겁니다. 고3들은 이런 과정을 안 해요. 왜 안 하니? 이 직선 운동에 대해서만 합니다. 안 그러면 벡터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고3들 중에 물리 2 과정에서는 평면상 운동 이것도 하긴 해요. 하는데 계산 위주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지금 고3들 놔두고 수업해도 애들 오 그렇지 하고 하는 수업들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꾸준히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내면 알겠어요? 그날 당일 수업의 복습만 꾸준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중3 이제 이 과정이 다 끝날 쯤 되면은 여러분들은 고3들 중에서도 실력이 제일 높은 상위 클래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소화를 꾸준히 해 나간다라고 하면. 알겠니? 자, 단위만 한번 볼까요? 단위. 자, 얘는 단위가 뭐가 되죠? 그러면 뉴턴, 세크 이렇게 표현되죠? 예. 자,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 똑같은 거라고 보여야 돼요. 알겠어요? 왜? 뉴턴, 세크 이렇게 되는 뉴턴 자체가 뭡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에 분자에서 시간이 한 번 더 곱해지니까 얘랑 얘가 날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거랑 같은 거야. 같은 거야. 자, 그 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페이지.
반드시 여러분들 그 복습할 때는 책 내용을 꼼꼼히 읽고, 알겠어요?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중요하게 나와 있는 것들 꼭 체크를 해서 보시고, 필기랑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 아는 내용으로 그냥 수업 하듯이 쭉 버려도 되겠지만, 최대한 교재에 그 맞춰가지고 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 복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대로 그냥 수업 쭉 해버리면 제일 편해. 그럼 이거 금방 진도 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책으로 할 필요가 없지. 그죠? 그래서 최대한 책하고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조금 내용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있어도 좀 참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거기 4페이지 보시면 이제 충격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봐봐. 충격량은 잠시만, 저게 넘어간 거 아니야? 맞는 거 같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t, 그리고 요게 뭐가 같다? 델타 p, 그리고 요거는 mv 마이너스 mv 제로 이렇게 된 거잖아.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요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요걸 우리가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충격력은 자, 얘랑 이만큼과 이만큼이 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F 충격력은 T분의 mv 마이너스 mv 제로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거죠. 여기가 이제 델타 m 요겁니다. m 델타 v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건데, 요게 위에 게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거고. 즉 운동량의 변화량을 알고 시간 t를 알면 어떻다? 충격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얘기가 돼요. 여기 시멘트 바닥이고 여기는 쿠션입니다. 쿠션. 푹신한 쿠션이라고 해볼게. 자, 여기 달걀이 있습니다. 달걀. 똑같은 크기의 달걀입니다. 질량이 같습니다. 질량. 그 다음에 높이가 같다. 높이 h입니다. 자, 그러면은 봐봐. 얘가 이렇게 뿅 떨어져서 여기 딱 떨어지는 순간 있죠. 순간. 높이는 없지만 빠르기는 있는 그 순간. 그죠? 그 순간 빠르기를 V라고 하고 이 질량이 M이라고 하면 얘의 운동량은 얼마죠? 부딪히기 직전의 운동량은 MV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부딪히고 나면 어떻게 되죠? 멈추겠죠? 멈추면 운동량은 0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 크기만 하면 MV가 되겠죠? 맞아요? 운동량의 변화량 이쪽 방향으로 MV가 되겠지?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질량 M이고 여기 떨어지기 직전이면 어떻게 돼요? V가 되기 때문에 얘도 운동량은 MV가 되겠죠. 이 부딪히기 직전에. 그죠? 그리고 얘도 결국은 멈추죠. 그죠? 멈추는데 얘도 델타 P가 크기만 따지면 MV가 될 거야. 맞아?
이게 같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값이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그죠? 요게 같은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충격량이 일정할 때 얘는 달걀이 깨졌어요. 근데 얘는 왜 안 깨졌을까? 충격력이 좋아. 그렇죠. 뭐가 커지기 때문에 얘는 툭 하고 부딪힐 때 시간이 어떻느냐? 짧아요. 근데 얘는 툭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시간이 이게 커진단 말이야. 이게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작아지게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걸 응용을 하면 어떤 장치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니? 충격력을 줄이는 거. 즉, 이게 일정할 때입니다. 알겠어요? 얘가 일정할 때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충격력이 줄어든다. 요걸 이용하면 안전장치들이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거 뭐? 대표적인 거. 그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겉뚜글로 묶이고 맞을 때하고 맨손 맞을 때하고 뭐가 충격력이 크니? 맨손이 충격력이 크죠. 왜? 겉뚜글로 맞을 때 이 솜이 쭉 들어가면서 작용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럼 충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자, 이런 거. 자, 여기서 발사되는 총알이 있죠. 누가 멀리 나가니? 왜 긴 게 멀리 나가니? 자, 이 화약의 그 폭발력은 동일하다고 쳐보자. 탄의 폭발력. 그럼 여기서 뻥 하고 터져 나갈 거, 여기 뻥 하고 터져 나가겠죠? 그죠? 근데 공기압을 여기 얘는 요만큼 받게 돼요. 시간이 짧죠. 근데 얘는 그 공기압이 여기서 여기까지 작용한다고. 시간이 길어지죠. 시간이 길어지면 자, F는 둘 다 F야. 둘 다 F야. 근데 얘는 시간이 T고 얘는 T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멀리 나가겠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처음 운동량이 0이었죠. 둘 다. 나중 운동량 여기 나갈 때가 얘가 MV고 얘는 MV고 그럼 이쪽이 훨씬 멀리 나가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니? 탱크 있죠. 탱크. 그죠? 탱크에 그 포신들이 있잖아. 포신들이 탱크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딱 있으면. 그죠? 겁나 길죠? 뭡니까? 뽀대입니까? 일단 길면 먹어주나? 사이즈가 중요한가? 이게 왜 기른 거예요? 멀리 쏠라고. 멀리 쏠라고. 딴 거 없어요. 멀리 쏘게. 포신이 길면은 멀리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얘가 크면 이게 일정할 때, 이게 일정할 때 이게 크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야구 선수들 있죠?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공 날라오는데 톡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공이 틱 맞고 앞에 떨어지죠? 근데 오는 걸 풀스윙으로 딱 맞는 순간 쭉 이렇게 작용 시간을 길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쫙 날아가죠? 그런 게 전부 다 여기 포함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게 일정할 때 시간이 달라지면 충격량이 달라지고, 충격량이 달라진다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달라져서, 그죠? 초기 속도가 같다라고 쳤을 때 나중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운동량이 커지니까. 선생님, 저 긴게요. 저 뭐 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뻥 터지면 화약이, 여러분들 총알이 어떤 원리로 나가는지 모르는구나. 알아요? 아요. 총알이 어떤 겁니까? 위에 거요. 위에 거, 요거만 총알이죠. 실제로.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게 이제 탄피 안에 뭐가 있습니까? 화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땅 쳐주면 여기서 폭발을 하는 거죠, 안에서. 폭발하면서 나가는데, 여기에 그 폭발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기체의 갑작스러운 팽창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체가 갑작스러운 팽창을 하면서 쫙 퍼져나가겠죠. 밀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밀고 나가는 그 기체 압력이 작용하는 시간이에요. 요거는 짧죠. 그죠? 총신이 짧으면 거기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가면서 여기 연기가 훅 나잖아. 예? 예. 그런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은 여기 이렇게 스프링이 아니고 홈을 이렇게 타서 얘가 나가면서 회전하면서 나가요. 안에 스프링 들어있긴 한데 회전하면서 나가면, 회전 안 할 때는 딱 맞으면, 예를 들어서 앞쪽 구멍, 뒤쪽 구멍, 뭐 이 정도라고 치면, 회전하면 앞쪽 구멍, 뒤쪽 구멍, 이런 형태가 돼요. 그냥 말아가지고 확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상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죠? 그건 이건 상관없고, 이 내용하고 상관없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예. 그래서 오늘 한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운동량과 충격량이 같다가 아니고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이 같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여기에서 그래프 축이 여기가 힘이고 여기가 시간으로 나와 있으면 여기에 넓이가 뭐가 될까요? 충격이요. 그렇죠. 힘 곱하기 시간 하니까 충격량이 되겠죠. 맞나요?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 면적은 충격량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자, 요게 S1, 요거 S2라고 해볼게. 같아요. 둘 중에 어떤 게 쿠션입니까? S2. S2가 시간이 길죠? 그죠? S1은 시간이 짧죠? 아, 이게 시멘트 바닥이고 이게 쿠션 바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았죠. 예.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의 면적하고 어떻다? 같다. 아, S1과 S2의 면적이 같구나. 이거 같다란 얘기가 I1과 I2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델타 P와 델타 P2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같으려면 이 내용에서 뭐만 보면 되는 겁니까? 질량하고 높이가 같은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그러면 도달할 때 속력이 같을 때니까. 그럼 질량, 속력 같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요거 잘 해놓으시고. 퀵 테스트는 그러면 아까 벡터 덧셈 뺄셈 중에 하나 낼게요. 알겠죠? 정 안 되면 답이라도 외워가지고 써. 그러면 점수 줄 테니까. 답이라도 외워서 쓰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 외우고 있으면 그냥 쓰는 거죠. 공식처럼 쓰는 거니까 그거라도 외우면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대신에 공식처럼 쓸 거면 2개 다 써. 예? 물리가 너무 좋아요. 왜 좋아? 물리가. 저도 물리가 재밌냐고요? 좋아요. 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어? 다행이다. 계속 재밌게 해.